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정부가 전국민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공공접종센터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나선 것은 국민 사이에 제기된 백신에 대한 불안감과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소식입니다. 당초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 무료 접종을 시행하려면 시술비 명목으로 2조 원가량 추가적 예비비 출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하지만 공공접종센터에서 모더나, 화이자 백신 물량을 전담 접종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시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추락을 거듭하던 국제 유가가 12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다는 소식입니다. 유가뿐만 아니라 구리, 철광석, 은, 옥수수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5대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새해 들어 12일 만에 22조 원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탈 자금의 상당액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고 전했습니다. 새해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머니무브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카카오가 개인용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경쟁업체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에 관련 상품을 내놨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월정액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카카오는 관련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사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전국민 무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공공접종센터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나선 것은 국민 사이에 제기된 두 가지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선 지난해 가을에 발생했던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태로 국민이 백신에 가진 불안감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올해 코로나19 백신 구입 등 관련 예산이 1조 3천억 원 정도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전국민 무료 접종 약속을 더하며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이를 누그러뜨리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당초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국민 무료 접종을 시행하려면 시술비 명목으로 2조 원가량 추가적 예비비 출혈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접종센터에서 모더나 화이자 백신 물량을 전담 접종함으로써 수천억 원의 시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공접종센터와 민간 위탁 의료기관 두 가지 트랙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체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공공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게 됩니다. 공공접종센터는 보건소와 대형 공공의료원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더나 화이자 백신처럼 보관 유통에 극저온 관리가 필요한 백신을 공공접종센터가 전담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백신 상온 노출 사태에서처럼 화이자, 모더나 등 관리가 까다로운 mRNA 형태 백신은 자칫 관리를 잘못하면 상당량을 폐기해야 하거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급적 공공에서 직접 관리하며 접종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확보한 모더나 화이자 백신 물량은 대략 4천만 명 분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 의료계가 접종을 진행할 물량보다 공공 측에서 접종을 진행하게 될 물량이 압도적으로 더 많다며 센터에서 드는 시술비는 사실상 0이라고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위탁 의료기관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등 상온 냉장 보관이 가능한 백신을 담당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접종 1회당 약 19,220원으로 추정되는 시술비는 건보 재정에서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민간의 접종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으로 백신 종류가 양분되며 국민 사이에서 민간 의료계 접종 기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민간이 접종을 진행하게 될 아스트라제네카는 평균 예방 효과가 70.4% 정도에 그치지만 공공이 담당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효능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교수는 업체별 백신 성적표가 곧이어 나올 텐데 소비자가 효과가 좋은 것을 선택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화이자 등 예방력이 좋은 백신이 선호될 수 있고 민간 접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로 정부가 추가 예비비 활용 대신 건보 재정 동원을 결정했지만 건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는 조삼모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 교수는 민간 접종비를 건보 재정에서 끌어쓰는 것은 소진 속도를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구나 건보와 협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건보 관계자는 건보 재정 분담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아직 받지 못했다며 건보 재정을 쓰려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부터 거쳐야 해서 정부가 확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추락을 거듭하던 국제 유가가 12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유가뿐 아니라 구리, 철광석, 은, 옥수수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줄줄이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13일 오후 4시 기준 미국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1.07% 오른 배럴당 53.78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3월 물 브렌트유는 1.17% 상승한 배럴당 57.2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최고가 기록을 쓴 것은 유가뿐만이 아닙니다. 구리는 지난 7일 영국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2013년 1월 이후 최고가인 통당 8,17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수입가 기준 철광석도 12일 톤당 172.67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올해 초 대비 111%가량 폭등한 것으로 2013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미국 등 세계 각국의 부양책이 경기 회복 기대를 키우면서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원자재 공급 부족과 달러 가치 하락도 가격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철광석, 구리,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일제히 최고치를 경신하거나 전고점을 넘어서면서 원자재가 슈퍼사이클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이 보급되기 시작했고 중국 제조업이 활기를 띠면서 경제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자 상품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의 블루웨이브로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각종 관련 상품과 펀드의 수익률도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원자재 랠리가 향후 10년간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구조적인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최근 6개월간 50% 안팎의 수익률을 낸 원자재 관련 상장지수 펀드는 수두룩합니다. 이들 ETF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한 원자재 가격이 6개월 이상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경기 민감 원자재인 구리 가격은 올 들어 현물 기준 톤당 8,000달러 안팎을 오가며 지난해 3월 저점 대비 70% 넘게 상승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통당 8,000달러를 넘긴 건 8년 만입니다. 산업 군속뿐만 아니라 2012년 이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던 옥수수, 콩 등 곡물 가격도 반등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40에서 50% 뛰었습니다. 남미, 러시아 등 주요 곡창지대의 이상기후 현상에 중국이 농산물을 대거 수입하면서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강송철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백신 보급과 경기 회복 기대, 중국 제조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 블루웨이브의 현실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좋은 환경이라며 미국 10년 금리가 코로나19 이후 처음 연 1%를 웃돌며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달러화 약세로 글로벌 자금이 위험 선호 현상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선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가 커지면서 원자재로 자금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자재는 주로 달러화로 거래되기 때문에 약달러 역시 원자재 값을 부추기는 요소입니다. 저금리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면서 해지 수단으로 원자재의 투자 가치도 커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10년간 이어졌던 원자재 랠리가 다시 돌아왔다며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원자재 베팅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알루미늄, 아연, 니켈 등을 제외한 19개의 원자재에 투자하는 선물 옵션 펀드의 순매수 포지션은 지난 5일 기준 230만 건으로 2011년 1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상승장에 진입했다며 이런 강세장이 향후 10년간 가격을 지지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상품 시장은 2000년대 들어 중국의 급성장에 힘입어 랠리를 하다 2011년 중국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최근 중국 제조업이 회복됨에 따라 원자재 수요가 살아났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은행의 요구불 예금이 새해 들어 12일 만에 22조 원 감소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란 수시 입출 금식 예금과 시장 금리부 수시 입출 금식 예금, MMDA 등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예금으로 대표적인 부동자금입니다. 은행 관계자들은 이탈 자금의 상당액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갔다고 전했습니다.
새해 증시 활황이 이어지면서 머니무브가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신한, 국민, 하나, 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요금을 예금 잔액은 608조 4,4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631조 1,380억 원과 비교하면 단 12일 만에 22조 6,949억 원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에서 16조 4,584억 원 감소했습니다. 자산가 및 법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MMDA 잔액도 6조 2,365억 원 줄었습니다. 은행 지점 관계자는 개인들 뿐만 아니라 거액 자산가나 법인이 예정된 자금 수요에 맞춰 가입하는 MMDA가 줄어든 것은 이들이 돈을 묶어두는 대신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떠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는 실물 경기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폭등한 증시 말고는 이런 자금 대이동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5대 은행의 요금을 예금은 지난해 130조 264억 원 불어났습니다. 2019년 말 잔액 501조 1116억 원의 5분의 1이 넘는 돈이 1년 새 유입된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와 초저금리가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은행으로 대거 몰린 영향이었습니다.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것은 최근입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난 7, 8일에는 1조 원 이상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에서 증권사로 이탈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쌓인 막대한 자금이 황소장에 한꺼번에 올라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은행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금을 예금뿐만 아니라 은행의 예적금 잔액도 2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증시에 뛰어드는 움직임도 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은행 여신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연 이유도 증시로의 자금 이동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은행에서 증시로 이동하는 자금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뇌관이 될 수도 조정을 뚫고 증시를 끌어올릴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11월 말 시중 유동성, 즉 통화량 M2가 3,190조 7,96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73조 3,576억 원, 즉 9.4%가 더 풀렸다는 의미입니다. M2는 현금과 요금을 예금에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같은 단기 금융 상품을 포괄하는 통화 지표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풀린 현금의 회전율이 낮아졌고 은행에 돈이 쌓이는 현상이 심화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카오가 개인용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 진출합니다. 경쟁업체보다 절반 이상 싼 가격에 관련 상품을 내놨습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월정액 서비스도 출시했습니다. 카카오는 관련 매출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톡서라 플러스를 오는 18일 정식 출시한다고 13일 발표했습니다. 2019년 12월 시범 서비스로 내놓은 카카오톡 내 서랍 기능을 유료로 전환했습니다.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각종 사진, 동영상 파일 등을 한 곳에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 연락처 등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나거나 분실돼도 관련 데이터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개인 채팅창에 각종 자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인 셈입니다. 톡서라 플러스의 이용료는 용량 100기가에 월 990원입니다. 다른 업체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와 비교하면 파격이라는 평가입니다. 같은 데이터 용량 기준으로 비슷한 서비스가 네이버 3,000원, 구글 2,400원, 마이크로소프트 1,900원입니다. 다만 카카오와 달리 다른 업체들은 모두 5에서 30기가 정도 용량의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클라우드 시장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마켓앤마켓은 최근 세계 개인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019년 237억 달러에서 2024년 73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동영상 등이 급격히 증가한 덕분입니다. 톡서라 플러스 이용량이 늘어나면 카카오톡 이용 시간이 증가해 카카오톡의 다른 서비스 사용량도 증가하는 일명 로깅 효과를 카카오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수용 카카오 공동대표는 2018년 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톡에 들어있는 많은 정보가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개인에겐 유의미한 디지털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 계획을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이날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월 정액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모티콘 플러스 서비스도 내놨습니다.
올해도 출시 11년째인 카카오톡에 구독 서비스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 달에 4,900원, 출시 기념으로 한시적으로 3,900원을 내면 15만 개가 넘는 이모티콘을 쓸 수 있습니다. 이모티콘 플러스는 대화 내용과 상황을 분석해 이모티콘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안녕이라는 메시지를 적으면 손을 흔드는 이모티콘, 점심시간에는 음식과 관련된 이모티콘이 뜨는 식입니다. 카카오가 지난해 내놓은 서비스인 카카오톡 지갑을 카카오톡에서 만들어야 이모티콘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지갑은 신분증, 자격증, 증명서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카카오톡에 보관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매일 한국경제신문 스크랩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